당신의 삶에서 여행이 사라진 자리, 무엇이 채워졌나요? 이제 다시 여행의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다시 여행, 인천공항 오네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다시 여행, 인천공항 오네요. 오늘은 포르투갈 마르방으로 떠납니다. 이름도 낯선 마르방이라는 곳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김민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마르방이라는 도시를 또 처음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 곳인가요? 마르방은 포르투갈 동쪽에 네.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네. 여기가 스페인과 딱 접경 지역에 있어가지고 오. 몇 걸음 걷다 보면 네. 자꾸 외교부에 문자가 날라옵니다. 왜요? 스페인에 도착하셨습니다. 또 몇 걸음 걸으면 어머. 포르투갈에 어머, 도착하셨습니다. 10초 간격으로 네네네네. 계속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접경 와. 지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산 위에 있는 요새 도시인데요. 네. 거기서 스페인 평야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싶어서 마르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누가 추천을 하셨나요? 제가 2012년에 갔었는데요. 그때는 포르투갈에 관련한 여행책이 거의 없어서 네. 론니 플래닛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이 요새 도시에서 네. 내려다본 풍경이었어요. 저기 가야겠다. 또 반하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사진 한 장으로 찾게 된 마르방이라는 도시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본격적인 얘기 전에 귀로 먼저 여행을 떠나보죠. 여행을 떠나기 전 100배 즐기기 같은 가이드북을 뒤적이다가 한 번쯤 소리내 읽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간단한 포르투갈어 회화. 여행을 위해선 간단한 숫자와 인사 정도는 알고 떠나는 게 좋다라는 문구를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입술이 달싹거려지는데요. 1, 2, 3, 4, 5 도이시, 트레시, 꽈트로, 신쿠 안녕하세요, 봉디아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 얼마입니까, 꽝뚜에 이렇게 몇 번의 연습을 하고 나면 외국인의 어설픈 한국어에 반갑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듯이 포르투갈 작은 마을에서의 나도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부디 공항에서, 상점에서, 숙소에서 소리내서 용기내서 말해볼 수 있기를. 봉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는 다시 여행 중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 포르투갈어를 해보았는데 가고 싶네요. 그 포르투갈어 네. 중에서 네. 꼭 외워서 갔던 게 비까라는 비까가 단어예요. 뭐예요? 비까가 네. 커피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다들 저보다 더 큰 네, 컵의 네, 커피를 네, 마시고 네. 있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또 많이 마시는 오. 스타일이라서 빅비까를 네. 주세요라고 네.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저를 너무 귀여워하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일부러 빅비까라고 말을 하면 저보다 너무 귀여워하고 맞아요. 좋아하고 이렇게 어설프게라도 그 나라의 말을 해주는 게 맞아요. 엄청 호감이고 맞아요. 저도 빅비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도시 여행의 권위자이신 것 같은데 우리 김민철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소도시 여행의 큰 매력은 뭘까요? 이 소도시 여행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곳에서 만나는 행운들이 다 너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의 신이 있다면 네. 그 신이 우리가 작은 곳에 도착하면 우리를 더 쉽게 찾아내가지고 자 여기 행운이야 라고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케이크가 있다면 그 맨 꼭대기에 있는 딸기와 같은 존재더라고요. 소도시 여행이요? 네. 와, 저는 솔직히 대도시 여행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 가기 위해서는 되게 마음의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딸기는 소도시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좀 소도시 여행이 잘 맞을까요? 저는 소도시 여행은 여행에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와서 꼭 이걸 해야 되고 네네네네. 저걸 해야 되고 이런 의무감이 좀 없는 여행 자체를 즐길 준비가 된 분들에게는 진짜 그게 어떤 소도시라고 해도
그곳에 도착하면 모두 다 행복을 찾아내시게 될 거예요. 여행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적은 분들이라면 더 만족하실 것 네네. 같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오늘 여행 또 마무리하기 전에 절대 변하지 않는 나만의 여행 취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행 속의 음악적 취향인데요. 1번, 그 도시와 어울리는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여행 중간중간 들어본다. 2번, 이 좋은 곳에 와서 귀 틀어막고 노래를 듣다니 말도 안 된다. 여행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취향이 한 번 맞지 않았고 한 번 맞았어요. 네. 저도 여기 굉장히 뚜렷한 취향이 있어가지고 네네. 네. 이것 중에 1번, 2번 어떤 것인가요? 저는 1번입니다. 아, 안 맞았어. 아니, 여행을 즐기실 줄 알았는데 네. 음악도 함께 즐기시나요? 플레이리스트까지 만들진 않지만 네네.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 딱 그 음악을 들으면 네. 그 풍경과 그 순간에 딱 고정되는 음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이제는 그 음악만 들어도 거기 도착한 것 같은 네네네네. 느낌이 드는데 보통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음. 혼자 여행을 안 해봤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데 아. 제가 음악을 들으면 너 뭐하냐 할까봐 안 아. 들어봤는데 노래를 들었을 때는 저는 혼자 여행 갔을 때긴 해요. 지금 이 혼자 여행 가서 음악을 들어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게 너무 많네요. 해봐야 될 게 너무 많네요. 다시 여행 인천공항 오네요. 작가님 덕분에 오늘은 여행 속 여행, 소도시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꼭 거점을 두고 소도시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여행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작가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이 리스트를 더 많이 늘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유명한 도시들 네. 말고 저만의 소도시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임경선 작가님과 홍콩으로 쇼핑 여행 떠나볼 거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여행 중.